안녕하세요. 어느덧 5주차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겨울방학 쌤튜브 중학교 국어 공부해볼 김보람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마지막답게 좀 뜻깊고 의미 있는 수업을 준비해 보았어요. 5강 개념을 알면 더 쉬운 문법,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훈민정음이라는 명칭이 우리 한글의 시작인데요. 훈은 가르치다, 민은 백성을 뜻하죠. 정은 바르다, 음은 소리입니다. 자, 한마디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훈민정음은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세종대왕이 반포한 문자입니다. 1446년에 반포가 되었고요. 그냥 문자만 떨렁 내보낸 게 아니라 책자와 함께 내보냈는데, 그래서 이 훈민정음이라는 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예의라는 책과 해례라는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즉위한 지 25년이 되던 해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자를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쓰면 좋은지 설명서까지 함께 반포를 했던 거라서요.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되게 뜻깊은 문자이고 또 과학적인 문자이기도 합니다. 자, 선생님이 잠깐 언급했는데요. 이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문자는요, 단순히 표기하는 문자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세종대왕이 이 문자를 만들 당시에 애민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요, 문자를 몰라서 억울한 일에 처하기도 하고 자기가 꼭 알아야 되는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걸 안타깝게 여겼던 세종대왕이 문자를 만들었던 거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 자주정신의 의미도 담고 있어요. 당시 많이 쓰던 것은 중국의 한자였는데 한자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우리의 고유 문자이다 라는 의미에서 자주정신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실용정신이 담겨 있는데요. 문자가 그 자체로 소리값을 보여줘요. 여러분들 영어 배워보셨죠? 영어는요, 그냥 단어가 나와 있는데 내 멋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발음 기호를 보고 나서 아, 이거 이렇게 읽는 거구나 라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훈민정음 한글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 문자 자체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익히기에도 쉽고 쓰기에도 쉽고 그 자체가 소리값을 보여주고 이런 되게 실용적인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저 문자는, 한글은 애민정신, 자주정신, 실용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문자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훈민정음 모음과 자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 살펴봐야겠죠. 먼저 모음은요, 어미 모자를 써요. 그래서 우리 모음은 한번 발음해 볼까요? 이거 뭐라고 발음해요? 네, 아라고 발음하죠? 선생님이 이렇게 쓰나 아니면 이렇게 쓰나 소리값이 같습니다. 홀로 쓸 수 있는 좀 독립된 저런 소리를 모음이라고 해요. 자, 저런 모음들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상형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상형은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다라는 의미를 지녀요. 자, 선생님 그림 못 그리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하늘에 태양이 떠 있고요. 땅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자, 이 모양을 본따서 기본 글자를 만들었어요. 하늘을 본따서 이렇게, 사람을 본따서 이렇게, 땅의 모습을 본따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모음의 기본자가요, 하늘, 땅, 사람, 천지인을 본따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진 기본자들을 서로 더해서 합성자를 만들 거예요. 한 번만 합친 것을 초출자라고 하고요. 두 번 합친 것을
제출자라고 하는데요. 하나씩 합쳐볼까요? 아, 어, 오, 우 이런 글자를 만들 수 있죠? 여기에 점을 한 번 더 더해 볼게요. 그러면 야, 여, 요, 유 이렇게 합쳐질 수 있겠죠? 모음은요, 상형의 원리에 따라서 기본자 3개를 만들고 합성의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8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 모음은 총 몇 개다? 11개다. 훈민정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11개의 모음입니다. 자, 모음을 살펴봤으니까 자음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은요, 아들 자자를 써서 자, 모음을 살펴봤으니까 이번에 자음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자는요, 아들, 아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기는 엄마 없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 것처럼 이 자음은요, 모음 없이는 소리가 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적었을 때 여러분들이 기역이라고 읽을 거예요. 모음의 도움을 받아서 소리가 나는 거죠. 자, 이렇게 자음을 만들 때도요, 모음처럼 상형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었는데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따 만들었습니다.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따서 이렇게 입술이 벌어지는 두 입술의 모양을 본따서 미음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발음할 때 치아의 모양을 본따서 시옷을 만들고 혀 끝이 이렇게 잇몸에 닿아서 만드는 모양을 본따서 니은을 만들고요. 혀가 어금니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을 본따서 기역, 목구멍의 모양을 본따서 이응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응은 오늘날과는 조금 달라요. 당시 훈민정음이 창제될 당시의 이응이라서 오늘날과는 좀 다른 음을 지니고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기본자를 활용해서 가획, 획을 더해서 또 이제 문자를 만드셨습니다. 요렇게 기본으로 만들어진 글자에서 획을 하나씩 추가하는 방식으로 문자를 만드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의 특성이 글자 자체에 나타나겠죠? 그에서 조금 더 바람을 섞은 크,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여기 이응이 있습니다. 너무 특이하죠? 이 이응을 가획의 원리에 따라서 획을 더해가지고 요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쓰이지 않는 요 문자의 이름은요, 여린 히읗입니다. 자, 요렇게 생긴 문자도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가획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자음을 또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요, 병서의 원리예요. 여기에서의 병은 나란히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문자를 나란히 적는 거예요. 이렇게 나란히 적는 거예요. 나란히 적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모양의 글자들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얘도 합칠 수 있나요? 네, 이렇게 합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훈민정음에서 다루고 있는 문자는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28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28개 가운데에서 병서에 해당하는 요 글자들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훈민정음이라는 책,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의와 해례라는 책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예의의 제자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명하지 않고 있어서 이 병서라는 부분은, 그래서 이 병서에 해당하는 글자들은 훈민정음 28자를 셀 때 빠져 있어요. 이따 마지막에 선생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체자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상형의 원리, 가획의 원리가 아니라 모양이 좀 다른데 다른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진 이런 문자를 이체자라고 해요. 이가 다르다를 뜻하고요. 체는 몸입니다. 모양을 뜻해요. 모양이 좀 다른 문자인데요. 모양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도 낯설 수 있어요. 자, 옛 이응이라고 하는 모양이고요.
그 문자이고요. 여러분들이 뭐 과서 모양을 떠올리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 옛 이응은요, 받침에 우리 이응 왔을 때 소리 있죠? 그거랑 비슷해요. 응 할 때 그 소리랑 비슷하고요. 자, 이 니은이 이체자로 리을을 만드는 그 근본이 되었고요. 시옷은요, 자, 이런 이체자를 만들어냈는데 얘는요, 반, 치음, 반, 시옷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얘는 영어에서 z에 해당하는 발음과 유사해요. 자,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요 문자는 본 적이 없으시죠? 낯설 거예요. 오늘날엔 사용되지 않는 문자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좀 정리를 해볼게요. 훈민정음에서는 모음과 자음 28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의의 제자해라는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모음은 먼저 상형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기본자를 만들고 상형으로 만든 기본자들을 합쳐서 합성의 원리에 따라서 8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11개의 문자가 탄생했고요. 자음도요, 발음이 나오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따서 이렇게 기본자를 만들고 소리의 특성을 반영해서 획을 더해 가획자를 만들고 그와는 조금 다른 원리로 모양이 다른 이체자까지 포함해서 총 17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문자만 가지고도 소리를 익힐 수 있기 때문에 당시 백성들도 쉽게 익혔다고 하고요. 외국인들도 요즘에 이렇게 우리나라 문자 한글에 대해서 배울 때 바로 보고 읽을 수 있으니까 쉽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훈민정음을 과학적인 문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한글이라고 하는 건요, 문자예요. 그래서 한국어는 과학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어는요,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고요. 한글은요,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문자만 포함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좀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5주간 국어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이번 겨울방학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선생님도 알찼던 것 같고요. 여러분도 선생님과 함께해서 알찬 겨울방학이었기를 바랍니다. 자, 겨울방학 마무리 잘 하시고요. 기회가 된다면 여름방학 때 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